안녕하세요. 김도윤 회계사입니다.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모은 돈을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나중에 자산이 불어난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에 따라 세금 혜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결제수단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지출을 더 적게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와 같이 총급여가 7천만 원으로 똑같은 근로자가 2명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사람은 신용카드로 3천만 원을 사용하고 400만 원을 연금계좌 상품에 불입을 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3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고 400만 원을 일반 정기예금 계좌에 불입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의 세금 차이는 최대 93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 지출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불입한 금액의 12%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 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제수단에 따라서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표를 보시면 공제율이 다 다른데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냐면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곱하여지는 공제율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인 사람이 카드를 2천만 원 사용했다고 하면 4천만 원의 25%인 1천만 원에다가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는데, 결제수단에 따라서 곱하여지는 공제율이 표처럼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세법 개정으로 제로페이가 결제수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은행 어플에서 제로페이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가입한 후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환급 비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까 표에서 보셨겠지만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서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는 각종 포인트나 혜택 때문에 아예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에 있는 어떠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로 일단 기본선인 25% 선까지 사용하고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제로페이를 사용한다면 카드 관련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의 한도는 2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이거든요. 즉, 총급여의 25%에다가 1,0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사용하면 기본적인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그리고 공연 등의 문화 관련 지출액이 있다면 한도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모님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 있으면 합산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되고요. 반면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제율인 10%에다가 2%를 가산한 12%까지도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송금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공제가 적용되는 납입액의 한도는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40%인 96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할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연말정산에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해당 계좌에 5년 이상 납입을 하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입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불입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계좌에 이미 300만 원 불입이 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400만 원 불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 모두 불입한 금액의 12%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고요.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까지도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때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로페이나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사용해서 카드 관련된 소득공제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송금증 등의 증빙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생각해 보셔야 할 거고요. 연금저축같이 총급여와 무관한 상품도 있으니까 세금 혜택에 유리한 상품을 잘 선별해서 가입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